안녕하세요, 미서블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보려고 그러면 요즘 좀 시끄럽잖아요. 월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끝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예비 창업자 김세로이 씨, 이세로이 씨, 이 세로이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해요. 최근에 월향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고잉투파라고. 저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실 것이, 외식업은 수익률이 높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J커브, 데스밸리를 지나가지고 쫙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 외식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일단 들어가면서 월향 매출 한번 볼게요. 월향 매출이 2018년에 무려 100억이 가까이 돼요. 100억 가까이 될 만큼 매출이 꽤 되고, 음식의 가격, 그러니까 여기 객단가도 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 월향은 맛은 있었지만 꽤나 비싼 음식점이었다. 그러면 어디서 적자가 났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이 막걸리 비즈니스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이분이 뭐 장사 특강이라는 책을 2018년도에 출간을 하는데, 이때 막 이제 매출 100억의 CEO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출판을 하세요. 와, 근데 오늘 또 춥네요. 그래서 이 매출 100억의 CEO라고 하고 장사 특강을 하시는데, 이 카테고리의 특성을 벗어나지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국순당의 자료를 보면, 국순당이 2014년까지는 아주 조금 흑자였다가, 우리 이때 막걸리 열풍이었잖아요.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막걸리 열풍이 오다가 2014년까지는 조금 흑자를 보다가 2015년부터 적자로 쭉 돌아서면서 15, 16, 17, 18, 19 쭉 적자예요. 국순당마저, 그렇게 오래된 술도가마저 막걸리가 유행이 떨어지고 나서 안 팔리는 걸 견딜 수 없었을 걸로 보여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월향은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홍대에서 1호점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장사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그 건물에서 나온 2015년 이후에는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즉, 여러 사업장으로 확장을 하면서부터는 돈을 번 적이 없고, 그냥 적자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키웠던 것 같아요. 판을 키워서 우리가 대세가 되면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구조죠? 네, 자기네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영 대표는 뭘 잘했냐면, 접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다고 평을 해요, 주변 분들. 접객을 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는 손님에게 굉장히 환대를 잘해주고, 내가 아는 지인분이라든가 유명 인사가 왔을 때 맞춰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손님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잘했다, 장사 수완이 좋았다, 여기까지는 장사 수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객단가가 막, 원래 우리 집 테이블 단가가 5만 원이어도 나를 알아주는, 단골을 알아주는 이런 가게에 가면 10만 원, 20만 원씩 쭉쭉쭉 상승을 해요. 뭐 계절 메뉴도 있을 것이고, 서울 장수 막걸리가 보통 3,000원, 4,000원 받고, 조금 더 좋은 막걸리 파는 데는 5,000원 받는데, 여기는 뭐 만원짜리 막걸리, 15,000원짜리 막걸리도 팔았던 걸로 보면, 막걸리와 맛있는 한식 안주를 먹으면서 10만 원, 20만 원을 낼 수 있는 이런 식당을 지향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대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다른 식당이었을 거다. 또 맛에 대한 유력인들, 이 집이 맛있다고 이 집을 비평하거나 까지 않고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있는 많은 유명인들은 어떤 친분, 그 다음에 이 대표님이 그 유명인들에게 해주는 접객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좀 한번 볼게요. 이 기사 뭐냐면, 최근에 남편분이 소송을 하는데, 주 맛있는 사람들 계좌에서 월향으로 넘어간 돈이 2년 반 동안 138회에 거쳐서 28억 5,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일주일에 2천만 원씩 맛있는 사람들 계좌에서 월향 계좌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면 돼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횡령하거나 하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매주 이렇게 2천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했다, 이건 그냥 적자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의 운영자금을 이쪽에서 조달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3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태였다, 월향이라는 회사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월양의 재무 정보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꾸준하게 적자가 나면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적자의 폭도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맛있는 사람들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평화옥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법인이 맛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맛있는 사람들이 번 돈을 월양이 다 빨아간 거냐? 그건 아닌 걸로 보여요. 맛있는 사람들도 2019년 전에는 나온 게 없지만 2018년에도 적자였고 2019년에도 적자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인터뷰에서 맛있는 사람들은 몇 년간 버틸 돈이 충분했지만 돈을 빼갔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래서 저는 평화옥에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평화옥에 있는 돈은 무슨 돈이었냐면 임정식 셰프의 개인 돈이었을 거예요. 어떤 식의 아마 구성이 됐을 거냐면 평화옥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넣어줘 라고 이어영 대표가 임성식 셰프에게 얘기를 하면 임성식 셰프가 사재로 평화옥 계좌를 입금을 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월양으로 이렇게 해서 적자를 메꾸고 있고 평화옥 자체는 적자가 크진 않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임정식 셰프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단순한 현금 흐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임정식 셰프는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맛있는 사람들 계좌에 돈을 넣고 이 돈이 월양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어영 씨가 이 사업한 스토리를 보면 새로운 형태의 우리 연예인분들이 사업에 들어왔다가 실패한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어영 씨를 연예인으로 보자고 하면 일종의 연예인에 가까운 분이 사업을 했고 1호점은 그래서 그 연예인의 이름발로 좀 잘 돌아갔었는데 확장할수록 적자폭은 커졌고 본인은 스타가 되었지만 기업은 계속 적자인 상태였으나 그걸 그냥 끌고 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직업이 그렇게 유명한 셰프가 하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식당도 흥망성쇠를 점치기 힘들 만큼 이렇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등장하는 김세로이, 이세로이, 신세로이, 박세로이 분들 한번 냉정하게 손익계산서를 잘 만들어 보고 이 사업에 들어오셨으면 해요. 박세로이처럼 간판포차 1년 운영한 다음에 우리 가치는 50억입니다 해가지고 투자받고 비즈니스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굉장히 경쟁자가 따라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충성도가 높아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카테고리를 찾아보셔야지 외식 사업을 가지고 나는 장세로이가 되겠어 라는 분들에게 이 월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오늘 이런 조용한 얘기를, 잔잔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